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어머니 병실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어머니 병실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같이 입장한답니까? 같이 입장한대요. 같이 입장한답니까?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이런 식의 참석해주신 대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천석규 막내 창녕군과 박치봉 막내 옥향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양가 혼주 전촉 있겠습니다. 양가 혼주분들 촛불 네네 어머니 나오세요. 아니 양가 혼주 전촉 있겠습니다. 촛불을 좀 밝혀주시죠. 같이 하고 돌아서서 같이 두 분이 이렇게 하시고 손님들 뽑으면 인사하시고 다시 인사하시고 박수현 부사관입니다. 다음에 주례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부사 영수장이며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이성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랑 입장에 있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부 입장. 즐겁게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랑 신부 맞춰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1997년 3월 1일 3.1절 78주년 되는 좋은 귀한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한 날을 택해서 신랑 천창용군과 신부 박옥희 양께서 홀리어 첫 순서인 만남의 첫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응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어 주시고, 만다하신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신랑과 신부의 만남의 첫 인사를 경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 차렷, 상호 경례. 신랑과 신부 고개를 보고 쓰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신부님. 다음으로 본인 서약 있겠습니다. 본인 서약을 받겠습니다. 본 주례자의 본인 서약에 동의하시면 예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랑 천창용 군에게 묻겠습니다. 본인 서약. 신랑 천창용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들을 공경하고 진실된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예. 다음으로 신부에게 혼인 서약을 받겠습니다. 혼인 서약. 신부 박옥희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들을 공경하고 진실된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다신 하객 여러분들께서 다 들으신 대로 본 주례자의 혼인서약에 예라고 굳게 크게 대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혼 선언이 있겠습니다. 예, 본 주례자는 만다하신 여러 하객들 앞에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성혼 선언문. 이제 신랑 천창용 군과 신부 박옥희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들을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호락을 함께한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겠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1997년 3월 토하루 11시 주례 이성해. 다음으로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먼저 결혼을 하게 된 신랑 천창용 군과 신부 박옥희 양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생 또한 행복의 주인공으로 후회 없는 한 인생을 살면서 보람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건강한 인생이 되기를 기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신랑 신부를 그동안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교육시켜주시고 사회의 연탄 일꾼으로 만들어주신 제간의 그 노고를 양가 부모님에게 대하여 또한 축하와 선물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주말에 모두 할 일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만사에 주시고 이 두 젊은이가 한 쌍의 원앙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축하하고 격려하시기 위하여 만사에 지시고 이 멋진 월송정 정작 이 신혼예식장에 석 자리를 메워주신 동양 하객 우리가 친척 친지 직장 동료 여러분들께도 또한 주례자로서 먼저 양가를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결혼을 하게 된 신랑 창용군은 천자, 석자, 규자 이 어른의 신남매 참 옛날에 많이도 나왔지. 그게 막내입니다, 막내.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분이 자금을 많이 하셔서 원 투볼 파이버 스트라이크, 투 도납된 파이버 핫도. 그래서 딸 두의 아들 다섯을 놓으셨어요. 옛날 어른들 일곱 놓으신 거 그렇게 나무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십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천창용 군은 여기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상서대학을 마치고 현재 한국 경제발전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쌍용 정유 주식회사의 한부로 근무하고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올시다. 오늘 결혼을 하게 된 박옥희 양은 박자, 직자, 공자 선생님의 막내입니다. 말은 차녀지만은 오남매 중에 제일 겉입니다. 그래서 제일 겉이끼리 만났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주 준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좋은 교육을 받으셔서 신부 수업을 잘 닦아온
그런 분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두 분이 결혼을 함에 있어서 이 두 사람보다도 한 30수년 먼저 산 사람으로서 몇 말씀 드림으로써 주례사에 가름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선택이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누구를 만나서는 배우자 선택이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 직업의 선택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인생관의 선택이라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이 두 분은 가장 귀중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천생배필연분으로 만나서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자고 약속을 하고 행복을 꼭 성취하기 위해서 두 분이 오늘 이 결혼의 식장에서 만나신 하객 여러분들께 축하를 받고 계십니다. 두 분이 혼자 사시는 것보다 결혼하시는 것이 더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이냐, 행복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호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신랑 신부가 지금까지 알고 지내면서 사랑을 나누었을 줄 압니다마는 사랑을 뭐라고 개념 정의를 하는지 간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분이 이루게 되는 가정이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정이 마음의 안식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누려도 아무리 세상의 명예를 온몸에 지닌다 하더라도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이 마음의 안식처가 되지 못하면 소위 말해서 마음이 마음의 병을 만들고 육체의 병을 만들고 세상 사는 보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첫째로 이 마음의 안식처를 갖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두 분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The Art of Love, 사랑의 기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첫째로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랑 천창용군은 신부 박옥기양에게, 신부 박옥기양은 신랑 천창용군에게 뜨거운 관심, 지극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이웃에 부부가 지내면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쳐다보는 것은 호기심이지 관심이 아닙니다. 그는 나와는 별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배경에 있어요. 이제 신부는 결혼을 한 신랑 천창용군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이제는 정말 얼굴만 보고도 건강한지 않은지, 배가 고픈지 고프지 않은지, 직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꿰뚫고 볼 수 있는 이런 지극한 관심,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시집을 한 식구가 됩니다. 새로 신접 살림을 하더라도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시부모에 대해서도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가장 사랑의 핵심은 관심이다. 뜨거운 관심이다. 첫째로 이 관심 가운데 신랑도 신부에 대해서 월급만 갖다 준다고 해서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씀이 있는가, 외롭진 않는가, 항상 깊이 이래 수시로 전화도 하시고 어디 돌아올 때는 많은 군고구마도 사가지고, 요즘 신세대는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세요. 두 번째는 신랑 신부가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두 분이, 저는 결혼을 해서 저 수정동 덕방까지 셋째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말을 놓지 않습니다. 두 분이 뭐 저녁에 불 끄고 잘 때는 급해서 좀 더 이런 거는 말라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남이 있거나 시부모님이 계시거나 친구가 있거나 또 아무도 없을 때라도 둘이 서로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져주시는 것, 존경해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 젊은 신세대는 자기 밥 먹어서 이래도 얘기한다는데 아마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들으시면 아마 별로 안 좋아하실지 몰라요.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존중, 존경해주는 마음을 갖자. 셋째로 상대방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성혼선언문 혼인서약에서 받았습니다마는 무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서로의 그 인격에 대해서, 서로의 경제생활에 대해서 모든 데 책임을 져야 해요. 두 분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예.
두 분 아주 대답 요령차고 신부는 예와 더불어서 미소로서 답했습니다. 넷째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두 분이 이렇게 뜨겁게 이 아름다운 신부와 멋진 신랑이 둘이 살다 볼 것 같으면 이해 관계가 소위 말해서 뜻이 맞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를 유치원 보낼 거냐 보내지 않을 것이냐, 속세마을에 보낼 것이냐 보내지 않을 것이냐, 집을 어떤 집을 갈 거냐, 주말에 영화를 갈 거냐 안 갈 거냐, 많은 것부터 큰데 이르기까지 전부 사실상 마음이 다 맞으면 좋은데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맞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역지사지해 주셔야 해요. 바꿔서 생각해 줘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중간에서 만나서 타협해주는 마음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랑 내가 부산에서 결혼을 했는데 나는 고향이 경북 금능구 구성면 삼자원이라고 아주 좋은 사람이거든요. 시골에 아주 어렵게 자랐어요. 근데 제가는 떡바가집을 해서 중산층으로 밥은 만날 떡밥에서 떡을 좀 받아 먹었는지 몰라도 뚱뚱해 가지고 제가 그런데 배움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생활에 있어서 나는 저축을 많이 해야 한다고 저는 아이고 뭐 또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되는데 좀 써야 한다 그래고 이래가지고 티격태격했어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인내로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순종하고 나도 아내 뜻을 요즘은 좀 다르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말을 한번 내뱉고 나면은 담기가 힘들어요. 인격에 관계되고 특히 시집이나 친정에 관해서 인격에 관계되는 말에 있어서는 절대로 상당한 그런 예절을 부부간에도 일생 지켜주셔야 행복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째로 부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 없이 주는 마음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 5가지만 가지고 행복이 보장되나 사랑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가 어우러져서 일생을 살 때 있어서 정말 사는 보람이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창조를 해내는 힘을 두 분의 사랑으로서 가져주셔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가정의 마음 안식처를 이런 사랑을 바탕으로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하고 봉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으로 두 분이 어우러지셔야 합니다. 내가 이 남편에 대해서 아내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편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감사할 것이냐, 내가 아내에게 대해서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아내를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보살펴주고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희생하고 봉사할 것이냐, 이런 두 분의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의 모델로 저는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가 딸물로 받은 5살 낳았어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지도 않고 아직도 살고 계세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84살 임자생 쥐띠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102살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69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고 계세요. 그래도 아직 사장님이 퇴직을 안 해서 부사장이 사장으로 아주 선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충성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아버지께서 참 양쪽 조정을 잘합니다. 7회 장에 쌀이라도 가져가서 갈아가서 좌반, 아십니까? 여기서는 생선이 많죠. 이 시골에 촌 내륙에는 생선이 없어요. 그 고등어라든지 이런 걸 사가자, 조기 고등어 사가자서 어머니, 즉 당신 자신의 어머니, 나한테는 할머니가 됩니다만 할머니 장 보고 왔습니다만 그래 왔나 이러면 어머니도 남편이 온 줄 알고 새카만이 깨재재 해가지고 안에 7이나 낳지 먹지는 못했지 배짝 말라가지고 또 입에 쥐가 어디 굴뚝질에 나오고 말이에요. 쏙 내다볼 것 같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항상 시골상에 다녀오실 때는 아내를 위해서, 제 어머니를 위해서 선물을 사가지고 오세요. 뭘 사가지고 오시느냐? 옛날에 혹시 촌 어른들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 왕눈깔 같은 거 아십니까? 그거 참 달콤한 게 대파로 겁니다. 옛날에 비료 봉지도 없기 때문에 비료포대 봉지 압니까? 그걸 말려가지고 불로 붙여서 봉지를 만들어 구운 고구마도 집어넣고 서울 왕눈깔 사탕도 집어넣고 누런 사탕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서울 왕눈깔 사탕 5개를 사가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연애 쏙 내다볼 것 같으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서울 왕눈깔 사탕 봉지를 그걸 팩 던집니다. 아버지는 피차에 엄마는 케찹입니다. 새카만 앞치마가 착 빨아요. 실수가 없습니다. 아주 베스트 케찹다.
그래가지고 남편의 사랑에 감동을 해서 부엌에 들어가서는 왕눈깔 사탕 중에 하나를 꺼내서 도마에 올려놓고 그 마늘 종다리 찍는 돼지 목청 찌는 녹슨 부엌칼 뒷꼭대기 가지고 퍽 칠 것 같으면 서울 왕눈깔 사탕이 한 30조각 나면 그 중에 제일 작은 조각에 손끝에다 대고 춤을 딱 붙여서 그 서울 왕눈깔 사탕이 혀끝에 쫙 올리면 아주 감미로운 맛이 전신에 전율처럼 흐릅니다. 이날 저녁에는 우리 어머니께서 밥을 깨알아야 하십니다. 보통 때는 남편 밥에는 보리밥밖에 안 주는데 시부모에게도 쌀내기 섞어 드리기가 있는 그 시절에 내일 상수갑산을 가지 삼아도 남편의 사랑에 감동을 해가지고 남편 밥에는 순쌀밥으로 뜨고 그 속에 손님 오면 주려고 놨던 비장해 놓았던 계란도 2개 셀이 풀어가 있다고 시부모 고기 빈마리가 그 위에 코팅을 공보리밥으로 코팅을 합니다. 이 도둑질도 손발이 부부 맞아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육치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한 방에 밥을 자시도 어른 볼까봐 겁이 나서 턴널식으로 밥을 자십니다. 턴널식으로 푹푹 파가지고 자시고 턴널이 무너지고 나면 그다 열무김치 집어가지고 후루 비벼가지고 먹고 나니까 영양이 좋아가지고 보름마다 안방에 추리벌레도 막 씹었다 가마 아들이 씹었다 가마 아들이 요즘 알아 뵙겠어요. 남편이 최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정말 남편을 참 위해 주시합니다. 시어머니 남편을 참 위해 주시오. 꼭 아침을 먹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요즘 신세대는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은 항상 아침을 자시한다. 저녁에 와서는 저녁을 자시느냐 확인을 하고 이런 애정을 가져주셔요. 나도 남자인데 아내가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앵돌해줍니다. 되게 어른이 돼도 그래요. 어른이 남자는 마누라하고 아들하고 있으면은 다 있는가 싶은데 아들만 해서 아빠 어서오세요 가면 아무도 없나요 합니다. 우리 아들 있습니까? 님이 어디 갔노? 이갑니다. 예? 그만큼 아내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오늘 가정의 마음과 안식처를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두 분이 처음 시작이니까 모든 것이 준비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 모아서 나가는 그런 정성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발전을 합니다. 그래도 두 분이 이제 알뜰하게 하면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고 6, 7년 뒤에 되면 그래도 20평 아파트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문제는 소득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고 안 쓸 때 안 쓰는 이런 정성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셋째로 행복한 부부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분이 대개 주변사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두 분의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부부 생활이 보장이 됩니다. 넷째로 그런 행복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아들, 딸 많이 낳아주시고 자녀를 잘 길러주셔야 합니다. 두 분처럼 멋진 신랑, 멋진 신부처럼 멋진 건강한 아들, 딸을 낳아서 길러주는 이런 정성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두 분이 오늘 결혼을 하면서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두 분을 낳아서 길러주실 때, 또 교육시킬 때, 또 심지어는 직장에 나가서 이렇게 해도 항상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차는 어떤가, 건강은 어떤가, 직장생활은 어떤가,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자녀를 길러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저는 대학 교수로서 그래도 월급도 200만 원 넘어 받는데도 자녀를 기르는데 힘이 되는 것이 많은데 촌에서 아무도 없으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농사만 지어가지고 7남매를 교육을 시키고 유학을 시킬 때 얼마나 고생을 했겠는가. 그래 그 어머니에게 제가 요즘 저 몇만 원씩 보내드려. 두 분이 그래서 집 사고 나서 효도를 하는데 물질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즘 전화비도 싸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전화도 드리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연로하신데 따뜻하게서 참 이 막내 기른 보람이 여기 있구나 하는 가슴에 오는 이런 참 자녀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두 분이 결혼해서 잘 해주시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물질로 하려고 들지 말고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아버님, 어머님이 좋아하실까. 또 신랑 창룡군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님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으니 저 부모님에게 대해서 친부모 못지않게 착한 예정을 했어서 아내가 시집 와서 결혼 생활할 때 편하게 정말 행복한 느낌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두 분이 오늘 결혼을 하면서 양가 부모님 못지않게 또한 이 조국과 국가와 이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이제 3년이 있으면 100년과 1000년이 동시에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 7대 강국, 5대 강국에 진입을 합니다. 어쩌면은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거는 제 추측에 불과합니다만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가는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두 분이 이견이 혹시 어긋날 때는 두 분은 항상 서로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오늘 신혼여행을 가셔서 인생을 보람있게 살겠다, 후회 없이 살겠다는 이런 약속의 인생 설계를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끝으로 다시 한번 두 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원하면서 이것으로서 간단한 말, 주례사에 간마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랑 신부가 앞으로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내빈 여러분께 인사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신랑 마을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신랑 전창용 군과 신부 박옥희 양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랑도 아주 멋집니다. 신부도 아주 곱습니다. 인사드리기 전에 격려 박수부터 먼저 한번 주시면 감사합니다. 신랑 신부가 예절 같았으면 여러분 다가오 찾아보고 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예인 줄 압니다만은 먼저 선체로 인사를 드립니다. 가까운 일가 친척은 나중에 혼례 후 새벽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만은 신랑 신부는 하객 여러분께 대해 정중하게 인사를 해주시고 양가 부모님 어떻습니까? 원근에서 모두 오시는데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셔서 하객을 보고 목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객 쪽으로 몸을 좀 돌려주십시오. 요따로 와서 그래도 좋고요. 어머니가 안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자, 조금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의는 아닙니다만은 우령은 이 주례자가 붙입니다. 아버님 조금 옆에 붙어서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다 저랬다고. 우리 아버지를 보면 엄마가 그랬어요. 자, 신랑 신부 차렷, 양가 부모님 차렷. 여러분들 박수는 1분 이상 크게 치야만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에 보답을 받습니다. 차렷, 하객 여러분께 대하여 격려. 바로 양가 부모님은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너무 더럽다. 신랑과 신부가 이제 혼례를 마치고 인생 출발을 하시겠습니다. 이 융자를 다 나갈 때까지 3분 이상 박수를 치야만 보답을 받습니다. 크게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출발! 신랑 신부 인증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기념 촬영 있고 결혼 전과 신혼 초에 보였던 관심과 사랑을 계속 변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취향에 맞도록 나 자신과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나가겠습니다. 당신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을 존중하며 남들 앞에서 당신의 결정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고 당신의 사랑스러움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겠습니다. 혹시 당신에게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기분을 헤아려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만드는 모든 음식에 말이나 행동으로 감사를
당신의 식성에 맞도록 정성껏 식단을 마련하여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든 일은 당신과 의논하고 결정하며 평소에 많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한적한 시간을 원한다면 그 뜻을 존중하여 가정이 당신의 몸과 마음의 휴식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농담이나 행동을 삼가하며 남의 아내와 절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혼자만 말하지 않고 당신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 서로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하며 아량을 베풀고 양보하는 사랑을 배우겠습니다. 모든 일에 참을성을 갖고 대처하겠습니다. 가정 경제와 살림살이 문제는 모두 다 당신에게 맡겨서 당신이 보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수입에 맞춰 짜임새 있게 살림을 꾸려나가겠습니다. 당신의 취미 생활을 존중하며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당신의 취미 생활을 존중하며 탓하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2번 이상은 당신의 좋은 점을 발견하여 말해주고
같이 가는 거 아니고 우리가 먹어야지. 이거 들어오시죠 이제. 이거 들어오시죠. 대신 가지고 쓰시고. 우리 깨 먹으라고. 둘이 같이 됐어 그래. 에이. 따십시오. 다 같이 마셔. 해도 드릴게요. 뭐 지금 무슨 하나?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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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요. 그 앉았다. 그 허님도 들어오고 있어. 갱민아한테 꼬지 잠좀 해라. 인사하고. 이쪽 어른들 인사에 올리고 계십니다. 여기 두 분이 오늘 이제 혼주 네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 형제분이 그리고 한 분이 지금 안 오셨는데 형님요. 빨리 오소. 여기 이제 네 분님이 제 종형님 되십니다. 여기 새신랑의 종형님이죠. 그리고 여기 세 분이 이분 빼고 요 세 분이 이제 큰 자형, 둘째, 셋째 자형님이 오늘 뭐 독한 일이 있어가지고 불참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내 자형님이고 그리고 막 이래 보시다 대신에 이제 누님이 오셨어요. 그러고 좀 이따가 그리고 이제 제하고 여기 이제 둘 형제고 그 밑에가 이제 오늘 새 신랑입니다. 예, 그러고 큰 누님. 누님들이 네 분인데 요 셋째 누님이고. 저기 신랑이 안 온 대신에요. 제가 참석했어요. 예. 그러고 인사. 이쪽에는요 중국 고모님 고모하고 고모입니다. 그 이쪽은 우리 누나 제일 큰 누나 이제 자영. 그럼 그 크라브님이 부착을 해가지고요. 우리 금어머님 금어머니 그 저는 아이고 가져와. 이래 보시다. 자 원래 같이 나. 지금 시집까지 줬어. 좀 양말 있어요. 가줄게 뭐 있는겨? 어제. 나 못 들었다. 몰라요. 내가 지금은 하는 걸 남자 셋째 엄마한테 그럼 뭐 적어가야지. 브라질 하고 우리 하고 같이 하지. 한번 날 잡아서 부르게 저리 않게. 언제 잡을까? 아나 시원하다. 누님이 계속 돼. 너무 안 된다니다. 넌 바꾸면 안 돼요 절대로. 아 그다음. 너무 좋지. 저기 너 무슨 일로 들어있어? 그럼 이모 더 있다. 아 정말 선생님 잘했다. 가는 겨, 안 되는 겨. 아유 수고하세요. 신부지 앉으세요.